안녕하세요. 가정학교 전문의 최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이어트 할 때 어떤 영양소가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식단과 운동을 강조드리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를 이제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서 막연한 것보다는 구체적인 부분 그리고 왜 필요한지를 의학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합니다. 어떤 게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떠오르는 거는 다이어트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단백질 뭐 쉐이크라든가 닭가슴살 채소 같은 야채 위주의 식사들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필요한 건 단백질입니다. 운동을 하고 식단을 할 때 이제 필요한 건 근육이 이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할 때. 대신 지방이 빠지는 거죠. 지방이 빠지고 근육은 빠지지 않도록 하려면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단백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닭가슴살도 계속 먹어야 되고, 뭐 계란도 먹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 쉐이크를 습관적으로 이제 드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운동, 헬스 하시면서. 물론 이제 좋은 단백질 쉐이크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영양 성분을 잘 보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많은 양의, 과량의 단백질 한꺼번에 섭취하는 것도 좋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가장 좋은 거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고요.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쉐이크를 형태로 드실 수도 있는데, 영양 성분을 보셔서 꼭 당류를 체크하시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양 성분 중에 당류가 10g이 넘어가는 단백질 쉐이크는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단백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운동을 하고 이제 조금 덜 먹잖아요, 아무래도 여자분들 특히. 그러면 근육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근육이 감소가 되면 기초 대사량이 더 적어지고 결국에는 가만히 있어도 살이 빠지는 그런 기초 대사량이 줄기 때문에 요요가 오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오히려 나중에 살이 더 잘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요요거든요. 그래서 항상 근육량을 신경을 쓰시면서 체중 관리를 하셔야 된다. 단순히 체중만 보시면 되는 게 아니고 근육량을 꼭 체크하시면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바디를 꼭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유산소만을 이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근육 손실이 조금 더 빨리 빠지게 돼요. 아무래도 근력 운동을 안 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때 단백질 보충이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 단백질 보충이 중요하다. 그러면 왜 단백질이 중요하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단백질은 아미노산, 아미노액시드라는 게 분자의 체인으로 이루어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이제 프로틴, 단백질인데 하나하나가 이제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 모아지면 단백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연 생태계에는 아주 많은 수백 가지의 아미노산이 존재를 하는데 근데 우리 몸에 필요한 거는 20개 정도의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한 단백질 섭취를 할 때 식물성이냐 동물성이냐 어떤 아미노산이냐 이런 거를 이제 보면서 드셔야 되는 게 좋겠죠. 아무튼 이 아미노산을 보충하는 것이 근 손실을 막는데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동물성인지 식물성 단백질인지 뭐 어떤 게 더 중요한지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의학적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 닭가슴살 있잖아요. 그렇게 먹는 건데 대부분 우리가 필요한 20가지 정도의 아미노산이 동물성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식물성 단백질 가장 대표적인 콩이죠. 거기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이제 드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은 아주 효과적으로 우리 몸으로 전달이 되고 소화가 잘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 게 용이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식물성 단백질은 이제 식이섬유랑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몸에 흡수되는 것들이 분해가 돼가지고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은 효율이 좋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보충이 가능한데 식물성 단백질을 이제 보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비건 하시는 분들이 있겠잖아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만 섭취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드시고 다양한 한 종류의 어떤 식물을 드시면 안 되고 다양한 종류의 식물성 단백질을 드셔야지 근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이제 동물성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게 근육의 이제 구조예요. 이걸 아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겠죠.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의대에 다닐 때는 배우거든요. 그 마이오파이브릴이라는 근육 원섬유라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섬유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거죠. 이게 아주 긴 튜브 모양의 구조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운동할 때 수축과 이완을 하게 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탄력을 가지면서 이 다발들이 이제 마이오파이브릴이라는 근육원 섬유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모여지면 이제 하나의 이제 근육 덩어리가 되겠죠. 여기에 이제 미토콘드리아도 달려 있고 sarcolem마라는 껍질도 있고 핵도 있어서 신호 전달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수축됐다가 이완됐다 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게 바로 이제 근육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튜브 모양이 얽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뭐 삐끗하거나 이제 하면 여기가 이제 그 파열이 일어나는 거죠. 말 그대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부상 부위에 따라서 이제 다시 회복될 때까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겠죠. 그리고 근소지도 마찬가지로 이 근육들이 이제 퇴화되거나 없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하긴 한데 이러한 다발 밧줄로 엮여져 있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오파이브릴 근육 원섬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체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엔 이 단백질을 얼마나 섭취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근육 원섬유가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웨이트를 하시면 근육을 키우는 웨이트 운동을 하시면 이런 단백질 체인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수도 늘어나고 두꺼워지고 그래서 이제 몸이 좀 커지는 그런 부피가 커지는 벌크업이 되는 그런 효과를 누르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에 비해서 이런 아미노산이 컴팩트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근육을 키우는데 아주 효과적이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식물성은 그에 비해서 좀 덜 다양하고 양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분해돼서 몸에 흡수되는 효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식물성보다는 동물성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걸 이제 스키매틱한 그림으로 이제 근육 원섬유를 이제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가 이제 릴렉스 이완된 상태고 밑에가 이제 컨트랙션 수축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지방량으로 이제 늘어났다가 이제 좁아지죠. 이렇게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운동이 원활하게 일어나는 거고요. 이런 수축과 이완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쥐가 나는 거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뭐 마그네슘이라든가 뭐 칼륨 같은 이온들이 부족할 때 이런 쥐가 나는 현상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근육으로 아미노산,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이게 수축과 이완이 되는 게 근육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조적으로 이런 이제 단백질이 파이버 아까 식이섬유라고 했죠. 같이 있는 그 식이섬유 안에 이제 분포가 되어 있어요. 단백질이. 그래서 이런 파이버가 분해가 되고 그 안에 이제 단백질이 나와서 몸에 섭취가 돼야지만이 비로소 이제 영양소로 이렇게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적으로 보면 동물성 단백질이 훨씬 좋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하나 또 흥미로운 또 논문을 갖고 왔죠. 2023년에 이제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 섭취할 때 근육 성장에 관련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건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옴니버러스 그러니까 다양한 단백질을 드시는 사람과 식물성 단백질만 먹는 그런 사람을 이제 비교를 했어요. 실제로 그 머슬 하이퍼트로피에 대해서 비교를 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의하면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한 사람이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결과는 의외로 식물성이나 동물성이나 어떤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량에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게 하얀색과 이제 검은색 이게 식물과 동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게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조금씩 다 근육량이 생성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동물과 식물은 실제로 인간 몸에 들어왔을 때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무래도 운동을 할 때 효과적으로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관점에서 보면 식물성 단백질 아무래도 흡수율이 있어 동물성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양, 한 2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섭취를 하고 대신 콩, 견과 씨앗 같이 다양한 식물 통해서 단백질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극단적으로 식물이 좋냐 동물이 좋냐 뭐 이렇게 나누기는 어려워요. 이제 왜냐면 우리가 고기나 이런 동물성 단백질을 소화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뭐 어떤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비건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식물성 단백질만 섭취를 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흥미롭게 식물이 낫냐 동물성 단백질이 낫냐를 이제 비교를 해드린 거예요. 의학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동물성 지방이 훨씬 더 단백질이 훨씬 더 낫지만 논문상 보면 꼭 그렇진 않다라는 게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뭐가 더 좋다 이렇게 편을 가르기보다는 단백질은 열심히 먹자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단백질이든 충분히 섭취를 해주자가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물이냐 동물이냐 라기보다는 단백질은 다이어트 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어떤 거라도 따지지 말고 골고루 섭취를 하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여러 가지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기호에 맞게 드시면 돼요. 뭐 나는 고기를 매일 먹는 게 너무 좋다. 그러면 이제 고기를 드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요거트 같은 거기도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 있거든요. 요거트를 드셔도 되고 아니면 콩류나 씨앗, 견과류 여기에도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식물성 단백질을 보충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루틴으로 내가 단백질을 얼마나 자주 끊기지 않고 먹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입맛에 가장 잘 맞는 것들을 선택해 놓고 그거를 아무래도 하나만 먹으면 질리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사람은 하나만 하면 결국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를 드시다기보다는 한 10가지 정도의 단백질을 정해 놓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를 지겨울 때마다 로테이션 해가면서 이제 반복적으로 드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이어트 할 때는 근육 손실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뭐다? 단백질이다. 근데 이거는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크게 중요하지 않다.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다이어트 열심히 하시고요. 가을입니다. 운동 열심히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